판례. 우리나라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오케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동그라미 띠톱 판결. 됐습니까? 여기서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이런 걸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참고로 띠톱이 뭐냐면요. 띠톱이 뭐냐? 띠처럼 생긴 톱.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거지같이 하고 있냐면 이게 선생 탓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탓이야. 선생이 설명을 해줘야지. 아, 나도 이게 띠톱을 다 아는 줄 알았어. 아니 있잖아요. 길게 돼가지고 톱인데 아이씨 톱이니까 여기 머리띠처럼 된 거 막 휘어지기도 해. 자처럼. 그래서 또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뭐예요? 썰어. 이런 게 띠톱이야. 띠톱. 톱. 아씨. 와 이게 내가 진짜 띠톱을 모른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이때 나도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아니 띠톱 너무 쉬운 거라서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석탄을 자를 때 큰 석탄이 이 띠톱으로 이제 큰 기계가 있겠지. 이 띠톱처럼 생긴. 그러면 어때요? 석탄 채굴장에서 이걸 썰면 석탄 가루가 날려 안 날려요? 그러면 어때요? 인근 주민들 어때요? 피해가 가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석탄 공장은 어때요? 공익성이 강하죠? 이게 없으면 나라 석탄이 안 되잖아 에너지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민들이 야 이거 좀 생각해달라. 니네 이런 거 할 때 좀 하자 없이 좀 이런 거 좀 해라. 이런 거 국가가 다 무시했어요. 뭔 개소리야. 그래 니네 뭐 말은 할 수 있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실상 피해를 입는 것도 있지. 하지만 그거 무시했다고요.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왜? 공익이 너무 크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일 때는 보니까 아 얘네들의 피해가 엄청나구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가는구나. 이 가루가 날리니까 분진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가 인정해줄 만하지요. 이때는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독일에서 인정한 판례입니다. 경찰 개입 청구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행정 개입. 이때는 행정이 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 해줘야죠.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리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죠. 읽어보세요.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뭐다? 니네가 재량을 행사하는데 그 재량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어. 근데 재량 행사할 때 어떻게 해달라? 하자 없이 좀 잘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하자 없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근데 어때요? 보통 때는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아니 보통 때도 하자 없이 하려고 노력하겠지. 그거를 국민이 하자 없이 해달라고 나는 무조건 하자 없이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특별한 경우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이런 위험이 발생할 때는 이때는 더더욱 신경 써서 하자 없이 해야 돼. 만약에 하자 생기면 진짜로 피해가 엄청 극심하니까. 이해됐죠? 어때요? 너무 쉽다. 이게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 직접 강제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줘보시고. 우리 이제 외사 파트가 한번 배우는 건데 외국인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외국인 등록 안 하고 이제 불법 체류. 자, 불법 체류자가 있죠. 적발했습니다. 그럼 불법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강제 퇴거 대상인데 강제 퇴거 하기 전에 정말 얘는 강제 퇴거 대상자인지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적발됐어. 그럼 적발됐는데 얘를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될까요? 데리고 있어야지. 집에 가 있으라면 얘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사할 동안 우리가 뭐 합니까? 보호 조치를 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합니다. 못 도망가도록. 사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근데 보호를 하는 이 기간. 자, 여기서 보호 조치는 우리 경직법상의 보호 조치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조사하는 동안 일단 데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때 요 기간을 법으로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불법 체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체류를 불법하고 있지만 보호 조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보호 조치가 말이 보호 조치지 가둬놓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해. 징역 사는 거랑 똑같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간을 안 정해놨다는 건 엄청난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 아니에요? 인권 침해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호 조치에 관한 이 법 규정에 보호 조치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어떻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안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갔습니다. 오케이? 위헌 심판 갔어요. 그랬더니 결론, 이거 헌법에서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배운 것 같아요. 공부 똑바로 해야 돼, 건이야. 자, 결론. 그래서 항상 마지막 결론을 잘 알아야 돼. 사건 쟁점을 알고 나면 결론. 결론은 이거 위헌이다, 합헌이다? 기간을 안 정해놓은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 지금? 위헌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헌이 나왔다고. 분명히 생각해봐도 기간을 안 정해놓은 거는 굉장한 인권 침해인데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잡혔대. 우리나라 국민이. 근데 그 나라 법에 보니까 기간이 없대. 그럼 우리나라 국민을 막 1년이고 막 붙잡아 두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냐? 조사를 하는 게 언제까지 조사가 끝날지 우리가 딱 기간을 정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오케이?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조사 하는 입장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조사가 뭐 5일 만에 끝날지 뭐 아니면 한 달 만에 끝날지 이거 딱 기간을 정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다. 그럼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수사상, 절차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비록 네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수사상의 합리성. 그쵸? 그런 게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합헌으로 봐준 거예요. 당시에. 자, 이게 결론은 합헌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합헌이 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했다? 법을 개정했어요. 이 출입국 관리법, 이 관련된 법 내용 이후에 법을 개정했다. 개정해서 어떻게 했다?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간이 어떻게? 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최대 20일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고 요 기간 내에 조사 끝내고 해결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또 학생 중에 또 이런다. 이제 수업 어설프게 들은 애들은 합헌인데 왜 개정했냐고. 합헌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합헌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그래, 이건 아무리 수사 절차라고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사실은 이런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이제 수사는 10일 안에 끝내라. 더 필요하다면 10일만 더 연장하고. 어쩌나요? 우리 내국인도 수사할 때 어때요? 구속기간이 있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는 10일이다. 하지만 예전에 기간이 안 정해져 있을 때 위헌받지는 않았다. 합헌을 받았다. 됐습니까? 좀 제발 공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는 말은 보호라고 하지만, 그렇죠? 퇴거 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 강제가 아니라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즉시 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즉시 강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때요? 긴급하진 않잖아, 지금. 긴급할 것 같으면 바로 내보내야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즉시 강제는 아니고 강제는 강제인데, 그렇죠? 직접 강제다. 퇴거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 이거 중요한 표현들이 나왔어. 자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자꾸 정확하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직접 강제는 같은 강제, 여기도 강제.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그러면 직접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 급하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얘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즉시란 말에만
집중하세요. 급해서 한다는 거예요. 급해서. 얘가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급해서 강제를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막 이걸 다 짬뽕을 시키는 거야. 왜 짬뽕 시키니? 있는 대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혼나야 돼, 정말로. 자꾸 생각을 있잖아요. 이상한 자꾸 생각을 해, 자기가. 내가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묻는 것만 대답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옛날에 혼날 때. 그러면 했다, 안 했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아, 그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버릇이. 나중에 여러분 경찰 되시면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조사할 때. 이거 했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대답 어떻게 해? 아, 그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물어봐. 그래서 공부를요, 두 갈식으로 자꾸 하십시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하고 나서 이유를 먼저 알게 되면 나중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을 모르는 거야. 오케이? 하여튼 자꾸 이상하게 자꾸 짬뽕 시키지 마시고 여기는 이것만, 여기는 이것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그래서 강제 집행 중에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이 직접 강제란 표현하고 즉시 강제란 표현을 자리를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뭐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자, 또한 보호기간의 상한선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 상한선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이라고. 기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은 것이 합헌이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렸다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의 송환이 언제 가능해질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법 목적이 뭔데요? 보호기간을 둔 이유가 뭡니까? 얘가 도망가지 말라고 정해놓은 건데, 보호를 해놓은 건데 상한을 정해놔버리고 어때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내보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강제 퇴거를 시킬 수가 없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제 이게 딱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보호기간의 상한이 규정될 경우에 만약에 상한선을 정해놨다라면 이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읽어봅시다. 한번 판사가 뭐라고 적었는지. 보호기간의 상한이 규정될 경우, 상한이 규정됐다는 거 아니고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경우 그 상한을 초과하면 보호는 해제되어야 하는데, 그쵸?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제퇴거 대상자들이 보호 해제된 후 잠적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밖에 나가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이 소리예요. 진짜 막 안 좋은 쪽으로 엄청 써놓은 거지. 합리화시키려고. 오케이. 강제퇴거 대상자는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며 보호의 일시 해제, 이의 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 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호 중이지만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보호를 좀 해제해 주세요. 이런 거 신청할 수도 있고, 일시 해제 또는 이의 신청 또는 소송 또는 집행정지. 우리 집행정지 배웠죠?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한을 정해놓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라고. 됩니까 지금? 독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도 충족한다. 그래서 결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소리까지.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균형성의 요건에도 충족한다는 그 여백이 조금 있죠? 그러나 but 현재는 해당 법조항이 개정되어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but 현재는
해당 심판 대상 조항 있죠? 해당 법조항이 개정되어 그렇죠? 보호기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요거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며칠? 10일. 부득이한 경우 며칠 연장? 10일 연장. 최대 20일. 이게 상한선이죠. 페이지 수도 적어놓을까요? 우리 강론에 어디 있냐면 507이라고 506. 507. 네, 507페이지. 507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칸에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가 있지요. 그래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저하거나 쭉 해서 염려했으면 보호할 수 있다. 예. 보호 대상자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기한은 며칠? 10일.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서장의 허가를 받아 며칠? 10일 연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가는 또 몇 페이지라고 적어놔야 돼? 우리 지금 했던 159페이지. 159페이지 판례랑 비교. 됐죠? 159페이지에서는 페이지 507페이지 비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입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 1번 판례는 우리 이미 경직법 때 했었죠? 시간상, 거리상, 먼 지역에서 경찰들이 뭡니까?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버스나 비행기 타는 거를 막았어요. 이거는 즉시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상, 거리상 너무 멀다. 오바다, 오바. 오케이. 그래서 적법한 즉시강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제지는 시간상 쪽에서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자 행정상 즉시강제. 이 행정상이란 말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 경찰 하는 거는 뭐예요? 행정이 행정. 그래서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했던 시민들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도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됐나 보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즉시강제이냐 아니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즉시강제짜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즉시강제란 말 대신에 또 강제집행이라고 슬쩍 넣어놓으면 OX?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불법 게임물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인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보시고 불법 오락실 있잖아요. 성인 오락실. 성인 오락실이 무조건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그 오락실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법에서 정한 선을 넘어가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성인 오락실도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근데 이런 불법 오락실들은 아무래도 또는 허가를 잘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단속이 됐기 때문에 얘네는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어때요? 막 숨어서 해. 그러면 경찰이 단속하러 갑니다. 단속하러 갈 때 미리 영장도 보여주고 아니면 미리 알려줘. 우리가 거기 단속하러 갈 거야 하면 어때요? 걔네들이 불법을 하고 있을까요? 불법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쳐들어가가지고 문 따고 확 들어가가지고 게임기를 확보합니다. 현장 증거를 확보해. 이해됐습니까? 이건 어때요? 이거는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제 불가피하다는 말 자주 쓰셔야 돼요. 불가피하다는 말은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안 하면 단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불법 오락기계를 즉시 수거했습니다. 이게 즉시 강제죠? 급박하게 긴급하니까 수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한 애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소송 제기한 거죠. 이거 오바 아니냐? 비례 안 맞다. 적법 절차 위반이다. 미리 알려주고 와야지. 하니까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거지요. 개소리 하지 마라.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이 사건에서 법률 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자 끊어주시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됐습니까? 급박하니까 영장 없어도 괜찮다 지금 이 이야기죠. 또 위 구음반 쪽에 음반과 관련된 게임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법에 적용이 됩니다. 제입 쭉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판례 같은 거 읽을 때 법 조항이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게임물은 이 법을 적용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조 몇 항이 어떤 내용이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이게 사실은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 법 조항이 나오잖아요. 법 조항이 나오면 그 뒷부분이 그 조항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몇 조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하는 때는, 자, 게임물을 이제 즉시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못하게 해야 되니까. 수거를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됐나요? 동조 제6항에서 수거 등 처분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게임물을 즉시 수거해 갈 때 그냥 가져간다. 어떤 게임물을 수거해 간지 증표를 준다? 수거증을 준대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어때요? 나 이런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증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 규정이 있고 그 절차대로 했다면, 오케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절차 다 지켰다. 영장만 안 보여준 건데 괜찮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수거증 줬으니까 나중에 그 게임 기계 찾으러 올 때 어때요? 수거증 보여주고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재산의 어떤 지금 뭐 이게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